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의 시황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가, 금리와 같은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미국 주식에 하나의 변곡점이 생겼는데요. 미국 주식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에 이를 추종하는 ETF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환율의 상승폭이 더 크면서 이를 상쇄해주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는 호재와 악재가 함께 발표됐어요. 호재는 실업률이 3.4%로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악재는 1월 소비자 물가 CPI가 작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6.4%란 수치는 전달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연준의 목표는 매년 2% 상승이거든요. 이걸 한참 초과한 거고, 비록 상승폭은 점점 꺾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는 전달 대비예요. 작년 1월 대비 6.4% 오른 건 맞는데 이걸 전달 대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0.5% 상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작년 10월, 11월, 12월은 마이너스였어요. 비록 전년 대비 물가는 높았지만 지난달 대비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에는 다시 0.5% 상승한 걸로 반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게 나왔거든요. 실업률이 낮다는 건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고, 그동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연준에게는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 충분히 더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9% 상승했고요. 저점에 비하면 20% 이상 오른 상황이에요. 저점이 3,400대였으니까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거기다 이렇게 실업률도 낮은 걸 보면은 정말 고성장의 저물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걸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간의 상승은 연준과 시장 참여자 간의 괴리가 커서 발생한 겁니다. 연준이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그동안 금리를 올린다는 말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말이 잘 먹히진 않았어요. 이미 연준은 패를 다 내보인 상태고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라고 말을 해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 침체가 있을 텐데 이미 5%까지 올렸는데 설마 더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준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까보니까 경기 지표가 실업률은 낮게 물가는 상승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말로만 개입을 했던 연준에게는 실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성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야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소폭 내리거나 보합에 그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이미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환율은 더 크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주가의 하락 속도보다 환율의 상승 속도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환노출,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로 인한 상승 효과를 보게 되고요. 반면에 환해지나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소폭 하락이나 보합을 그대로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이제 고성장 고물가라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번에 확인된 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탄탄하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연준은 더 강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된다는 건 경제는 괜찮지만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경제가 괜찮다는 건 미국의 돈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란 얘기고, 그렇다는 건 환율은 상승하겠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주가랑 환율이 그런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한 겁니다. 지금처럼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는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의 가치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실제로 고성장 주식들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을 훨씬 능가했죠. 고물가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장주는 그만큼 더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가치주나 배당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더 많이 투자한 투자자들은 연준의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연준이 고물가 고성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고성장을 희생시킨다면 언제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악재가 호재를 만들고 호재가 또다시 악재를 만드는 물고 물리는 관계의 시장이에요. 그럴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크되 상승과 하락이 교차로 발생하는 횡보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국지적인 변동성은 길지 않고 결국 흐름은 상승이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을 늘려주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서 크게 수혜를 누릴 수가 있죠. 저는 가급적 이런 국면이 길게 유지되길 바라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가격에 많은 수량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가장 피해야 할 상품은 레버리지 같은 상품인데요. 상승과 하락이 교차로 반복되는 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가격이 조금씩 녹아내리게 마련이에요. 비록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ETF 중에는 TQQQ나 QLD 같은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데요. 지금 국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